안녕하십니까. 교육청 미래교육포럼 하인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와 정시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201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한국대학교육협회가 발표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8학년도 수시는 대학 정원의 약 74%를 뽑습니다. 수시로. 그리고 정시로는 약 26%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따져보면은 수시로 뽑는 학생 비율이 정시로 뽑는 학생 비율보다 2.6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말한다고 하면은 수시가 약 26만 명, 정시는 9만 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2.8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수시 그러면은 대개 보면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때 수시 이러면은 학교에서 성적은 조금 약하더라도 각점 체험 합숙을 열심히 잘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 방법이 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수시는 꼭 그것만 아닙니다. 수시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전형, 논술 전형, 기타 전형 또 이렇게도 나눠지죠. 근데 대별하면 크게 말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2018학년도 대학 입시 상황을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약 40%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 24%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것을 한번 따져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약 1.7배를 더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입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다. 이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내신 성적 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주로 내신 성적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면 이제 학생부 기록된 전반적인 걸 가지고 이제 또 학생을 뽑는 것이죠. 이런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 정시는 어떠냐? 정시는 수능 위주하고 수능 위주. 그래서 수능 위주로 정시에서는 약 23%를 뽑게 됩니다. 모집 정원은 23%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 위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거기도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이 한 0.1%씩 들어있습니다. 수능에, 수시에도요, 정시에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수능은, 이 정시의 아주 기본 전형 자료가 되고, 그래서 정시 그러면 수능 위주가, 2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시로 뽑는 학생이 총 26.3%인데 그 중에서 수능에 의해서 뽑는 학생이 약 23%다. 주로 정시는 수능에 의해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이 정시로 뽑는 학생 수하고 정시입니다. 정시 중에서 수능 위주로 뽑는 겁니다. 정시 중에서 수능 위주로 뽑는 학생 수하고 수시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학생 수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시를 보는데 그중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의해서 합격시키는 학생 수하고 그 다음에 정시를 보는데 이 수능 위주에 의해서 뽑는 학생 수하고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전형별 모집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수시와 정시도 어떻게 나눠지냐?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정원 내로 뽑는 학생 그 분야가 일반 전형 플러스 특수 전형 세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로 뽑는 영역이 특수 전형 하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수시와 정시 모집에 있어서 대부분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뽑습니다. 그 일반 전형이 바로 그게 정원 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일반 전형 외에 특별 전형으로 뽑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로 뽑는 특별 전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 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 전형. 좀 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른 기회 특별 전형이 있어요. 고른 기회. 좀 이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특기자 특별 전형,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 전형, 그 다음에 고른 기회 특별 전형.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정원 내입니다. 이제 정원 내로 또 특별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알고 넘어갈 것이 그러면 일반 전형 학생 수하고 특별 전형 학생 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이것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수가 약 13만 명입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으로 뽑는 학생 수도 약 13만 명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이나 수가 비슷하다. 13만 명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숫자가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약으로 말할 때 13만 명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정시 전형에서 일반 전형 학생 수는 88,680명입니다. 일반 전형으로요. 88,680명을 뽑습니다. 특별 전형으로 3,972명을 뽑습니다. 이게 2018학년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정시 전형에서 일반 전형으로 뽑는 학생들이 특별 전형으로 뽑는 학생들의 약 22배 정도가 된다. 이건 큰 차이가 있죠. 이걸 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정시는 주로 수능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교과 전형만이 아니죠. 이건 종합 전형,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전형을 논술이라든지 실기라든지 이런 전형이 보태지기 때문에 조금 정시와 수시의 그 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 특별 전형 어떤 과목이 어떤 내용이 특별 전형에 속하는가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여기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인터넷에 검증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전형에 대해서요. 그럼 여기서는 한국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 그리고 이걸 대교협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 대교협에서 보도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특기자 특별 전형, 아까 세 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정원 내가. 근데 특기자 특별 전형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특기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의학이나 무용, 체육, 컴퓨터, 미용, 요리, 수학, 과학, 방송, 공연, 공학, 로봇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런 학생들을, 이런 분야의 학생들을 뽑는다. 이런 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 전형입니다. 이것은 대학에서 자기 대학의 특성에 맞는 자기 대학에 필요한 학생들을 뽑는다 이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 사회 배려 대상자라든지 또는 학교장이라든지 교사의 추천자, 그 추천 학생들,
그리고 교과 성적이 그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자 이런 학생들은 대학별에서 독자적으로 뽑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검정고시 출신자라든지 또 대안학교가 있죠. 대안학교 출신자, 그리고 종교인,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학생들, 취업자, 이제 이런 그 부류의 이 분들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 것이 대학별 독자적 기준 특별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고른기의 특별 전형입니다. 이 대학 입시가 끝나면은 그런 방송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저 시골에 있는 학생이 무슨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다, 무슨 과를 합격했다, 무슨 대학을 합격했다, 이제 막 이런 것이 갖고 또 거기 지방에 가면은 프랑카드가 막 붙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른기의 특별 전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른기의 특별 전형 대상자는 누구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농어촌 학생 들어갑니다. 농어촌 학생, 저소득층 학생,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학생, 그 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또 만학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공부하실 분, 시험 본 대학에 가신 분들은 또 합격시킵니다. 그 다음에 주부, 또 지역, 고교 학생들, 이제 이런 그 등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것이 고른기의 특별 전형입니다. 이 세 가지 특별 전형이 정원 내로 들어가고, 정원 외로 들어가는 특별 전형은 이제 정원 내하고 정원 외인데, 이 정원 내로 들어가는 학생들과 같은 학생들이 정원 외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정원 외니까. 정원 외의 대상은 뭐냐? 이것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학생, 장애인, 서해 5도 전형, 해외 국민과 외국인, 그 다음에 제주도 특별자치도 특별전형, 군 이탁생, 또 부관 이탈 주민, 그 다음에 부모 모두 외국인 등등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것이 정원의 특별전형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시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제도는 수시와 정시로 나눠진다. 그런데 정시와 수시의 모집 비율은 2018년도를 얘기합니다. 모집 비율은 수시가 정시의 2.8, 정시보다 2.8배 더 높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그 모집 인원을 따져보면은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에 비해서 1.7배 더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의 일반 전형 학생하고 수시의 특별 전형 학생 수는 비슷하다. 약 13명으로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주로 일반 전형으로 뽑는다. 수능 위주로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시 모집한 학생 수하고 수능으로 뽑는 걸 말합니다. 수능 위주로 뽑는 학생하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학생 수는 비슷하다. 약 23% 정도 됩니다. 둘 다 하나는 23, 하나는 23입니다만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학교 입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대학 입시를 어떻게 그러면 지원을 하게 해야 할까?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가게 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궁금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해결을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학교 내신 성적이 그 아주 우수한 학생, 그러니까 뭐 일반고나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별고나 관계없이요. 이게 관계없이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학교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또는 수능 모의고사를 봤더니 성적이 좋아요. 아주 우수해요. 1등급으로 거의 들어간다. 각 과목에. 그러면은 이 학생은 정시를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은 높지 않으나 우리 되게 보면 교과 성적은 높지 않더라도 어떤 분야의 적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전념해버리면 아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학생들이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런 계통으로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수시 전형 중 뭡니까? 종합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 수능 성적은 안 오르거든요. 근데 내신 성적은 좋아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학교에서 시험은 잘 본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못 본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시 비중이 높아지니까 지금 약 4% 아닙니까? 이 정시 2.6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시로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사고나 외고등 특목고등학교가 어때요? 정시에 많이 합격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근래 와서는요, 그 학교, 대학교 합격률을 보면은 정시보다 수시 합격률이 훨씬 많습니다.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이 대학,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러면 정시가 무료가 되고, 이제 수시 일원화로 되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평가로 되니까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수시로 일원화되면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사고나 외고 등 특목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좀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수시는 정량평가가 아니고 정성평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성이 없잖아요. 그러고 수시를, 판별하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입학사정관들, 그분들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그 대학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수시만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수시로 이렇게 일어날 때는 오히려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러기 때문에 수시를 좀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높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나 교육부에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하는 이러한 그 방법을 생각해서 앞으로 입시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그러면 대학 입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지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수능이 어떻게 바뀌든 이런 그 평가 방법이 어떻게 바뀌든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어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공부를 다시 말하면 학교 생활에 충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과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공부, 이게 바로 각종 체험학습이죠. 창의적 체험학습 또는 동아리 학습, 그 다음에 진로학습,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진로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창의적 체험학습이라든지 또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자율학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체험학습, 이런 다양한 체험학습을 또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열심히 할 때 그 학생은 앞으로 대학을 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려고 몰라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 애는 보도록 해야 되니까 시험을 못 봐도 어쩌겠느냐, 괜찮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려고 모르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 모 대학교, 그러니까 모 대학입니다. 2018학년도
모 대학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대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은 학생부가 70%고 면접이 30%예요. 100%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근데 학생부 70%를 쪼개보면은, 분해해보면은, 교과가 50%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20%예요. 저는 이것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비교과 비율이 교과 비율보다 낮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대학에 따라서는 이런 대학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교과 성적이 중요한 그러한 전형 자료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그러면 교과 전형은 뭐냐? 이걸 이제 보니까 내신 성적이 80%, 그 다음에 출결 20% 이렇게 잡았대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성적은 어쨌든 내신 성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교 성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수능을 잘 보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 성적 중요하고 비교과 성적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충실히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럼 우리 애들을 교과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과 성적을 높일 것인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과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학습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싫어하고, 되게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에서 이를 악물고 하는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부형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하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위계성이 강한 교과 아니십니까? 위계성이 강한 교과. 예를 들면 수학입니다. 요즘에 수포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수학 포기자를 수포자라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수학 정말 어려웠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포자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수학은 위계성이 있습니다. 단계적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1단계 학습이 완전히 그걸 끝내야 2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를 해야 3단계, 이런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단계 하나를 성취를 못 해버리면은 그 후로는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요, 아마 보면은 한두 시간 수업 시간에 예를 들면 빤는다, 수업을 뺀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래버리면은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교 수업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학생 자녀들이 수학을 공부했을 때 잘 못 푼다, 뭘 모른다 그러면 왜 모르는가를 빨리 알아가지고 그것을 결손을 빨리빨리 보충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만이 아닙니다. 모든 교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요즘에 걱정되는 것이 자유학년제로 지금 한다거든요.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되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4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시험을 보는 것이 꼭 서열만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고, 우리 애가 수학은 몇 점이 맞았는데 어떤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이 점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결손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은 그 시험을 보고 그 시험 결과에 의해서 다음 학습을 위한 어떤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자유학년제를 하더라도 시험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시험을 보는 것은, 시험은 경쟁심을 유발한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것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자유학년제는 모든 학교가 똑같이 하니까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들, 학생들 학습 결손 학습 내용이 뭐인가,
결손 과목, 어떤 학교 과목이 제일 우리 애가 결손이 많은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그 결손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사설학원을 보내더라도 보충학습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지 선행학습을 위해서 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가정교육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 조금 의기소침해져 있습니다. 자율고나 위고등 특성고가 특목고가 조금 그 대학 입시율이 좋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고요, 경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특목고, 자사고, 정기 이제 혜택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제 동시 전형을 하게 됩니다.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가. 그럼 동시 전형을 하게 되면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좀 지원 좀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지원하고, 또 하나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것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래야 수월성 교육을 할 수 있고, 거기서라도 좀 더 수월성 교육을 하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경쟁을 하게 해갖고, 일반계 고등학교도요,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이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앞으로 우리 자녀들 열심히 잘 지도해서 훌륭한 이런 인재로 길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우리 교육 정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마련해가지고 교육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교육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